이번 코너는 법률 방송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여러분의 법률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연을 저희가 한번 재구성해봤습니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저는 이제 직장에 취직한 지 5개월밖에 되지 않는 새내기입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아침에 일어나 출근을 하는 게 지옥 같아요. 그 이유는 바로 같은 팀 부장님 때문입니다. 맨 처음에는 그저 친절인 줄만 알았어요. 우리 오늘 다 같이 회식 어때? 좋아요, 부장님. 그렇게 첫 회식을 갖게 되었고 분위기도 너무 좋았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고 자리를 조금씩 이동하면서 술을 마셨는데 부장님이 제 옆자리로 오셨어요.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우리 민정 씨는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나? 26이에요. 남자친구는 있고? 네, 있어요. 2년 정도 사귀었고요. 그래. 그럼 키스도 하고 할 거 다 있겠네. 네? 아니, 부장님 술 많이 취하셨어요? 아니, 무슨 그런 말씀을. 아니야, 나 멀쩡한데? 술이나 한 잔 따라봐. 기분이 너무 나빴지만 술이 취하셔서 그러셨겠거니 하고 크게 문제 삼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술을 받으면서 한 손으로 제 허벅지에 손을 딱 올리시는 거예요. 순간 이게 직장 내 성희롱인가 싶었습니다. 그래도 막내인 제가 분위기를 망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자리를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민정 씨, 어젠 잘 들어갔어? 네, 부장님도 잘 들어가셨죠? 그럼. 근데 민정 씨 금요일에 스케줄 어떻게 돼? 금요일에 나랑 한 잔 할까? 네, 아니, 저는 좀... 입사 축하해 주려고 그러지. 보니까 업무 생활도 어려워 보이고 뭐 그날 만나는 게 어때?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어제 일을 기억 못하시기는커녕 대놓고 들이대더라고요. 아니, 저 부장님, 저 사실 업무 파악할 것도 많고요. 둘이 한잔하는 거 다른 분들 보기에 좀 그럴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뭘 어쩐데? 왜 혼자 설레발이야? 내가 우스워? 주변에 있던 모든 동료들에게 다 들릴 정도로 오히려 큰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마치 제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말이에요. 정말이지 꿈에 그리던 회사에 취직해 좋은 것도 잠시. 요즘엔 회사 나가기도 무섭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 왜 매주 이러한 역할인가요? 근데- 변태 상사. 근데 이거는 좀 같은 이제 사회생활을 이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는 너무 어리고 예쁜 우리 여자 사연분께서 보내주신 건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매번 사연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근데 너무 주변에서 사실 이걸 많이 볼 수 있는 사연이라서 근데 이건 좀 너무 대놓고 성희롱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헷갈리지 않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사연자분께서는 입사하신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것 같은데 같은 여자된 입장으로서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이 사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건 성희롱이 분명하다 이렇게 보여지긴 하는데 사실 직장 내 성희롱 중에 헷갈리는 그런 말들이 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커피는 여자가 타야 맛있지. 이게 하는 사람도 성희롱인지 모르고 듣는 사람도 성희롱인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가해자도 피해자도 그런 말이 성희롱인지 자체의 인식 자체가 굉장히 낮은데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교 문화권에 있다 보니까 아랫사람을 자신의 딸, 아들을 대하듯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윗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도 어떻게 반발을 못하고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10인 이상의 사업주들한테는 반드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천하도록 의무를 내리고 있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1년에 한 번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않는다면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물게 하는 규정도 있고요. 저는 아까 사연에서도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만약에 주변 분들도 같이 이 방송을 보신다면 같은 직장 동료들이 이거는 이제 사실 하늘 같은 부장님이잖아요. 이 새내기 입장에서는 그러면 말씀드리기 어렵거든요. 그럼 맞아요. 직장에서 뭐 대리님 정도가 대주신다거나 이런 분들이 옆에서 한마디라도 거들어 주시면 그거에 도와주시면 맞아요. 부장님 뭐 지금 말씀은 조금 뭐 그냥 애교스럽게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문제 되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이제 맞아. 해주시면 네. 새내기 입장에서 너무너무 좋죠. 너무 고맙고 분위기도 또 넘어갈 수도 있고 근데 막상 이게 딱 이렇게 성희롱이다라고 문제가 되면은 회사 내에서
이제 거쳐야 되는 절차들이 참 많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직장 내에서 만약에 회사 내규에 이런 규정들이 있다면은 사업주들은 만약에 이런 성희롱과 관련된 신고를 받으면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돼요. 만약에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만약에 이런 신고를 한 사람한테 불이익한 조치를 내렸다. 그렇다면 이건 형사처벌의 대상까지 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사업주께서 이 성희롱이 발생한 거의 사태에 대해서 뭔가 덮으시려고만 한다거나 또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가하신다면은 불이익을 가했을 때는 형사처벌까지 사업주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조심을 하시고 유념을 하셔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사연으로 돌아오면 다시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은 어떻게 좀 슬기롭게 헤쳐나가면 좋을까요? 네, 우선 회사 내규가 있다면 회사 내규를 통해서 그 상사, 그 담당하시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저희 팀장님이시죠. 이런 상사분들께 정식으로 이제 컴플레인을 제기하셔서 조치를 취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보시고요. 만약에 요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 성희롱 같은 경우는 성추행이랑 좀 달라서 이게 형사처벌이 대상이 되긴 좀 어려워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니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시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 그 위자료라는 부분 자체가 굉장히 소액만 인정이 되다 보니까 정신적인 위자는 다 받긴 힘들 것 같긴 해요. 저는 이런 문제 닥치셨을 때 조금 겁내하시지 마시고 이제 적극적으로 좀 그 기간이 요새는 다 이렇게 잘 절차가 마련이 돼 있거든요. 사규에 다 이제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용이 담당하시는 분께 이제 좀 여기에 대해서 털어 놓으시면은 직접 부딪히는 일 없도록 그 가해자분과 직접 부딪히는 일 없도록 그 중간에 그 관리자께서 뭐 사과를 요구를 하시면은 사과를 받으실 수 있고 뭐 타 부서로 좀 옮겨달라고 요청을 드리면 그런 조치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요새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이런 것도 좀 생겼잖아요. 네, 맞아요. 최근에 그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의하면은 혹시나 뭐 내가 신고를 했을 때 불이익한 조치를 받지 않을까. 사연자께서 아마 이런 걱정을 하실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런 것들도 다 예방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너무 끙끙 앓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한번 내부적으로 한번 이제 절차를 고민을 해보시고 또 가까운 직장 상사분들한테 고민을 털어놓으셔서 해결점을 찾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여보람 변호사님께서 지금 뭐 민사상 손해배상의 방법이나 또 이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종합하셔서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법은 사후적인 조치인 거잖아요.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 인식 개선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게 가장 최선일 것 같습니다.